경기도 용인시의 119 구조대. 요즘 이곳의 대원들은 잠시도 쉴 틈이 없다. 말벌집을 제거해달라는 요청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틈 사이로 들어와갖고 한 마리 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전부장을 하는 거예요. 틈새를 보이면 안 됩니다. 화단에 심어진 나무가지 사이로 말벌집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곳은 올해만 벌써 2번째 출동이다. 갑자기 나타난 말벌이 귀를 쏘는 바람에 응급실까지 다녀왔다는 이박지 씨. 쉬운다고 일하는데 뭐가 백 나오더니 팍 쏘던 거야. 한 30분 있으니까 사람이 가더라고. 우리 사람이 빨리 태워가지고 세관한수 병원에 응급실에 가서 주사 맞고 했지. 머리 위를 맞으면은 그냥 그래서 이제 벌초하다가 죽는 사람이 그래서 죽는 거야. 목숨 죽는 거야. 말벌떼의 역공을 피하기 위해서 구조대원들은 최대한 신속히 말벌집을 제거한다. 매년 7월에서 9월 사이 119 구조대의 활동은 인명구조보다 벌집 제거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일상 업무에 의해서 떠나서 이 벌집 제거하는데 많은 그 시간을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한 80% 이상이 7, 8, 9월, 10월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말벌떼로 골치 아프기는 서울도 마찬가지다. 서울시 성북구의 119 구조대. 주택가에 말벌이 집을 지었다는 제보를 받고 출동했다. 비를 피해 주택 처마 밑에 집을 지은 말벌떼. 저기는 못 올라가요, 사람이? 사람은 올라갈 수가 없어요. 사다리가 있어야 된다까지. 최근에 자리를 잡았는지 그리 크지 않은 말벌집. 하지만 조심스레 접근한다. 무서워요. 한마디로 그냥 무섭다는 표현이 맞는 거지. 저거 없으면 아저씨들도 고생 안 할 건데 이렇게 너무 많이 생기니까 커지기 전에 얼른. 가까이 접근하면 공격을 하는 말벌떼. 지켜보는 사람도 가슴을 졸인다. 보호장비를 갖추고 살충제를 뿌리는 구조대원. 폭우가 그치고 늦더위가 시작되면서 주택가의 말벌 소동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원래는 비가 많이 와가지고 아직 그게 크게 큰 거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아직 이제 주먹 정도 크기가 요즘 많이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또 다른 말벌 소동이 벌어진 곳은 은평구에 자리한 한 학교. 3층 높이의 학교 건물 처마에도 말벌이 자리를 잡았다. 여름 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하던 말벌이 비가 그치자 학교 건물 외벽에까지 커다란 말벌집을 지어놓은 것이다. 독성을 지닌 말벌이 자칫 아이들을 공격하기라도 한다면 큰일인 상황. 그래서 신중하게 제거 작업에 나선다. 말벌떼가 최근에 많아진 것 같아요. 그전에는 저희 학교에는 벌떼는 많이 나오진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번 여름에 저도 여기서 한 4, 5년 근무를 했는데 말벌을 본 적은 최근인 것 같아요. 그전에는 많이 못 봤습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말벌떼의 습격. 집중호우가 잦았던 올해는 8월 말부터 9월까지 피해가 집중될 것으로 보여 소방재난본부는 전국에 말벌주의보를 발령했다. 지난 4년간의 연간 통계를 봐도 8월부터 9월까지가 6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2007년 이후부터 그 서울 지역에서만 발생한 그 말벌떼로 인한 출동 건수는 대략 12,600여 건이 되거든요. 그중에서 7월 달에는 16%, 8월 달에는 38%, 9월에는 26% 정도로 보이고 있는데요. 이게 해마다 매년 증가하는 추세가 있어서 저희가 현장 출동하는 화재 진압이나 구급 출동 건수보다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먹이를 공급하고 유충을 키우는 1번.
종족 번식을 위한 수펄, 그리고 여왕벌까지. 모든 벌은 하나의 유기체를 이루며 살아간다. 사람에게 익충으로 불리는 꿀벌이나 흔히들 해충으로 인식하는 말벌이나 사회성 곤충이라는 점은 동일하다. 말벌 역시 추운 겨울을 견뎌낸 여왕벌이 동면에서 깨어나 둥지를 틀고 알을 낳으면 일벌이 유충을 키우면서 점차 영역을 넓혀간다. 말벌 종류는 크게 쌍살벌학과와 말벌학과로 분류되는데, 쌍살벌학과의 종들은 공격성이나 독의 치명도는 말벌학과의 벌보다 약하지만 다양한 장소에 집을 짓기 때문에 사람과 조우할 가능성이 높은 말벌 종류다. 반면 우리나라에 많은 털보 말벌 같은 말벌학과의 종들은 공격적 성향이 강해서 양봉 벌집에 해를 입히기도 하는 종이다. 특히 장수말벌은 한국산 벌 중에서 가장 힘이 세고 공격성과 독성 또한 강한 종이다. 또한 장수말벌은 토종 꿀벌보다 서너 배나 크기가 크다. 유충의 크기도 마찬가지로 차이가 난다. 말벌이 해충으로 불리는 가장 큰 이유는 꿀벌을 공격해서 순식간에 1년 양봉 농사를 망쳐놓기 때문이다. 날카로운 턱으로 꿀벌을 공격해 죽이는 말벌. 꿀벌은 살아남기 위해 말벌과 치열한 전투를 벌인다. 말벌의 체온을 치사 온도까지 높이기 위해 말벌을 공처럼 감싸는 수십 마리의 꿀벌들. 하지만 꿀벌의 희생에도 불구하고 말벌은 꿀벌의 유충을 잡아먹는 데 성공한다.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간 말벌. 꿀벌 한 마리는 부화를 앞둔 새끼 말벌 10마리의 훌륭한 식사거리다. 꿀벌의 유충 역시 말벌의 유충을 기르기 위한 단백질원이 된다. 대형종인 장수말벌은 이 꿀벌의 성충을 공격하기보다는 꿀벌의 집 속에 들어있는 애벌레나 아니면 그 번데기들을 자기의 애벌레의 먹이로 이용하기 위해서 그 꿀벌들을 다 죽이고 안에 있는 먹이를 찾아가게 됩니다. 다른 곤충들의 체액이나 근육 같은 걸 씹어가지고 애벌레한테 먹이게 됩니다. 대신 꿀은 모으지 않고요. 벌 중의 왕이라면 단연 장수말벌이다. 취재진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장수말벌 제거 작업을 뒤따라가 보기로 했다. 꿀벌뿐 아니라 작은 말벌까지 공격하는 무서운 곤충 장수말벌. 나뭇가지나 건물의 처마 밑에 집을 짓는 다른 말벌종과 달리 장수말벌은 땅속에 집을 짓는다. 쉽게 눈에 띄지 않는 장수말벌의 집. 그래서 벌초나 성묘하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종도 주로 이 장수말벌이다. 저 위에 있는 벌 하나가 지금 보초병이고요. 이 안에 지금 구멍에서 나오는 것들이 일벌들인데 흙을 자꾸 물어다가 바깥으로 이동하는 그 장수말벌들이에요. 땅속과 밖을 바쁘게 오가는 일벌들. 번식기를 맞아 더 많은 유충을 키울 수 있도록 벌집 확장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땅속의 흙을 빼내서 공간을 넓히고 나면
지피나 밀랍 등을 이용해서 땅속에 집을 짓는다. 장수말벌이 드나드는 구멍으로 접근하는 전문가. 위험한 작업이기 때문에 안전한 보호복을 갖춰 입고 제거 작업을 시작한다. 순식간에 그물망을 가득 채운 장수말벌들. 말벌집을 밖으로 꺼내기 전에 공격성이 가장 강한 일벌부터 잡아들이는 것이다. 갑작스런 공격에 혼란스러워진 장수말벌들. 지금 시기의 벌집에는 적게는 600마리에서 많게는 3,000마리가 넘는 벌들이 살고 있다. 벌들의 공격성과 독성분도 1년 중 가장 강한 시기여서 특히 주의해야 하는 때이기도 하다. 장수말벌이 한 3m 지점까지는 3, 4m까지는 안전한데 그 이상 가면은 그냥 바로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보시면은 그냥 살살 피해서 살살 그냥 내려가시는 게 제일 안전해요. 드디어 땅속에서 꺼낸 장수말벌의 집. 빽빽한 육각형 모양의 방에는 유충들이 꿈틀대고 있다. 일벌들도 유충을 보호하려고 끝까지 애를 쓴다. 장수말벌의 집은 최대 직경이 80cm에 이르는 것도 있다고 한다. 그런데 말벌집이 한방에서는 약재로 쓰였다. 동의보감에 기록된 노봉방이 바로 말벌집을 이르는 말이다. 노봉방은 예부터 숨은 보물이라고 할 만큼 각종 효능이 전해지고 있다. 중국의 약방과 약재를 집대성한 고서 중화본초에도 노봉방의 효능이 기록돼 있다. 이 고서에 의하면 노봉방은 통을 물리치고 통증을 멈추며 종기를 없애고 가려움증을 치료한다고 전하고 있다. 말벌의 집은 동의보감에 노봉방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종기가 났을 때 그 종기를 없애줍니다. 그래서 이제 종기가 나면 예전에는 말벌을 갈아서 개어서 붙입니다. 붙이고 있으면 종기가 없어지고, 또 이가 아플 때 그 노봉방 말벌 즙을 먹으면은 그 이가 아픈 것을 치료해 줍니다. 그 현대 연구에 의해서도 소염 진통 작용이 높다는 것이 연구되어 있습니다. 매년 추석 명절을 한 달쯤 앞둔 시기에는 벌에 쏘이는 사고도 급증하곤 한다. 사이렌 소리를 울리며 긴급히 출동하는 119 구조대. 벌초 작업 중에 말벌의 공격을 받았다는 제보다. 벌초하는 거저 뭐고 시민이 그저 뭐고 말벌에 쏘여가지고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위급해서 저희들한테 그 119 신고 요청한 그런 사안입니다. 아, 저희들 차 보입니까? 서둘러 도착한 사고 현장. 다행히도 위험한 상황은 아닌 모양이다. 불안하거나 그렇진 않지. 따끔거리입니다. 이건 원래 벌집 쏘면 따끔거리거든. 벌에 쏘인 곳이 빨갛게 부어올랐다. 벌 나는 것도 못 봤고 처음에 앞에 요만큼 잘랐거든요. 근데 갑자기 더 자르는데 벌들이 막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깊은 산속이 아니니까 벌에 쏘일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죠. 이 시기엔 벌초를 하던 사람이 근처에 있는 땅벌집을 건드려 말벌떼의 공격을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소방방재청 통계에 의하면 추석 전 한 달 사이에 발생한 벌초 관련 사고의 대다수가 벌쏘임 사고라고 한다.
심지어는 갑작스런 말벌의 공격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는 사건도 일어나고 있다. 지난 8월 21일 경주시의 한 야산에서 벌초를 하던 권모 씨가 말벌에 쏘이는 사고가 일어났다. 권모 씨는 긴급 출동한 119 구조대에 의해 응급실로 이송됐지만 이미 심장이 멈춘 뒤였다. 말벌 독에 의해 사망한 것이다. 환자는 내원 당시에 이미 호흡이나 그다음 심장, 박동이나 이런 것이 전혀 관찰되지 않고 의식이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말벌에 쏘이는 경우에 말벌 독소가 몸에 들어오면 이것이 우리 몸의 체내에서 급성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면서 호흡 곤란이나 혈압자, 그다음 심장 박동 증세로 이어지기 때문에 사망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는 말벌의 독. 과연 꿀벌의 독과 어떻게 다른지 실험을 통해 알아보기로 했다. 우선 동일한 양의 꿀벌 독과 말벌 독을 사람으로부터 분리한 동물 세포에 투여해봤다. 세포가 벌독에 의해 죽지 않고 활성화되면 붉은색을 띠게 되고 벌독에 의해 죽는다면 옅은 색을 띠게 된다. 그런데 꿀벌독을 처리한 세포는 죽은 걸로 나타난 반면 말벌독을 처리한 세포는 활성화됐다. 즉, 동일 양이면 꿀벌독이 더 강하다는 뜻이다. 예상 밖의 결과. 그렇다면 왜 꿀벌이 아닌 말벌에 쏘였을 때 더 위험한 것일까? 답은 독침의 모양과 크기에서 찾을 수 있었다. 꿀벌의 침은 양쪽 모두 창살형인 반면에 말벌은 한쪽이 부드러운 유선형으로 되어 있다. 꿀벌의 침은 양쪽 모두 창살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사람의 피부에 쏘이면 꽂게 되면 잘 빠지지 않는 이유가 되고요. 말벌 침은 한쪽 면만이 창살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쪽은 부드럽게 처리가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번 사람이나 가축에 쏘았을 경우 쉽게 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공격할 수 있는 말벌침의 모양뿐 아니라 동랑의 크기에서도 꿀벌과 말벌은 현저히 차이를 보였다. 즉, 독성 자체는 꿀벌이 더 세더라도 독 양의 차이 때문에 말벌이 더 치명적인 것이다. 꿀벌은 일벌 같은 경우에는 한 마리가 0.3mg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장수말벌 같은 경우에는 적게는 10mg, 많게는 40mg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한 100배 정도가량 차이가 있습니다. 독성분 자체도 차이를 보이지 않을까? 꿀벌독과 말벌독의 성분도 분석해봤다. 그 결과 꿀벌독에서는 항균 항염 효과를 지닌 멜라틴 성분이 확인된 반면 말벌독에선 신경마비 물질이 확인됐다. 말벌독에서는 만다라톡신이라는 물질이 특이적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이 만다라톡신 같은 경우에는 신경의 마비를 일으키는 물질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물질 같은 경우에는 꿀벌독에서는 확인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말벌은 왜 사람을 공격하는 걸까? 취재진은 말벌의 습성을 확인하기 위해 몇 가지 실험을 해보기로 했다. 우선 말벌집에 가까이 접근하면서 말벌의 반응을 살폈다. 가만히 있으니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손을 움직이며 말벌을 쫓으려 하자마자 매섭게 달려드는 말벌들. 자기들이 공격받는다고 착각하고 역공에 나선 것이다. 이번에는 보호복 위에 가발을 쓰고 접근해봤다. 침입자를 경계하기 시작하는 말벌들.
시간이 조금 흐르자 말벌들은 눈에 띄게 머리 부위로 몰려들었다. 그 곰 같은 경우에도 말벌집을 털어서 애벌레를 먹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우회를 가게 되는데, 그러한 경우에 곰한테 덤벼들어가지고 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털이 많이 나 있는 이런 몸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약에 실험 대상이 됐다 하면 곰과 굉장히 비슷한 그런 어떤 구조를 갖거나 어떤 느낌을 받을 수 있는 머릿속이 될 수 있는 거죠. 털이 나가지고. 그래서 머리를 가장 먼저 공격하는 게 그 본능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벌이 색상에도 민감하게 반응할까? 검은색과 노란색 두 가지 색질을 이용해 실험을 해봤다. 시간이 흐르자 노란색 종이로 몰려드는 벌들. 벌 쏘임을 피하려면 밝은 색의 복장은 피하는 게 좋다고 한다. 일단 벌은 자기들 먹이원들이 색깔이 전부 다 원색 계열 색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벌 종류들은 거의 대부분 노란색 내지는 원색 계열 색깔에 많이 이렇게 가는 성향이 있습니다. 말벌도 일단 뭐 색깔 선호도는 일단 원색 계열 선호도가 높습니다. 다음은 벌이 향기에 반응할지 알아보는 실험. 향수를 뿌린 티셔츠와 안 뿌린 티셔츠를 놓고 벌들의 반응을 지켜봤다. 잠시 후 비교적 많은 벌들이 향수를 뿌린 티셔츠에 몰려들었다. 전문가들은 향수나 향기가 진한 화장품에도 벌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벌은 이제 향기 따라서 이제 그 반응을 보이는데요. 그 시중에 판매하는 그 대부분의 향수들이 그 꽃에서 나는 강한 향을 많이 그 합성을 해서 만들어 놓은 향기라서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양봉업을 하고 있는 정상석 씨. 약 500여 개의 꿀벌통을 관리하고 있는 정 씨는 작년엔 그중 10%에 달하는 꿀벌통을 말벌 때문에 망쳤었다. 올해는 그런 피해를 막기 위해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 양봉업자가 가을에는 어디를 갈 수가 없어요. 이 말벌들 때문에. 잠깐 사람 비우면은 한 통 같은 경우는 금방 죽인다고요. 벌 한 통은 한 10분 안에 다 없어요, 얘들이. 쉬는 날도 없이 꿀벌통을 지키고 있는 정 씨. 그런데 다행히도 올해는 아직 말벌들이 극성을 부리지 않고 있다. 정 씨는 유난히 잦았던 폭우로 인해 산속의 말벌들이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라고 추정한다. 말벌을 퇴치하기 위해 설치한 유인장치 속에도 말벌은 별로 잡히지 않고 있다. 말벌도 지금 여기 한 마리 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옛날 같으면은 작년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20-30마리씩 들어있어요, 여기에. 아직 속단하기엔 이르지만 올해에는 말벌이 심한 폭우를 피해서 보다 안전한 도심으로 옮겨갔을 가능성을 무시할 순 없는 상황이다. 지금 기후변화로 인해 가지고 실제 자연 상태에서는 일교차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살기 힘드니까 열섬 현상을 가지고 있는 대도심으로 내려오면은 일교차가 작기 때문에 자기들이 살기가 편하니까 도심을 많이 출현을 하죠. 말벌이 점점 도심으로 몰려들면서 사람들이 많이 사는 주택가는 물론 아파트 발코니, 골목 사이 틈새나 화단에서도 말벌집이 발견되고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과 경기 지역의 119 구조대 출동 건수는 타 지역에 비해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15배까지 차이가 난다. (2007년) 15,000여 건에 달하던 출동 건수는 2010년에는 68,000여 건으로 늘어났다.
벌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람의 수도 2010년에는 2,000명을 넘어섰다. 이렇게 말벌이 도심으로 몰려드는 이유를 전문가들은 먹이 문제로 꼽는다. 말벌은 꿀벌이나 다른 곤충을 공격해서 먹이로 삼는 잡식성 곤충이다. 때문에 다양한 먹이를 쉽게 구할 수 있는 도심 지역으로 말벌이 몰린다는 것이다. 그래서 말벌이 정말로 도시의 음식물에 반응을 하는지 간단한 실험을 해봤다.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음식을 늘어놓았다. 잠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음식에 모여드는 말벌들. 왕성한 번식기를 맞은 말벌들은 당분이나 단백질 원과 같은 에너지를 많이 필요로 한다. 즉, 음식 쓰레기가 풍부한 도심은 말벌들에게 좋은 서식처가 되는 것이다. 말벌의 먹이원이었던 작은 곤충들, 꿀벌을 포함한 작은 곤충들이 산속에서 많이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작은 곤충들이 없어짐으로 해서 이제 먹이가 부족하게 된 거죠. 그래서 도심으로 다시 또 내려오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다른 요인으로 지적되는 것은 도심 내 녹지화다. 집 주변으로 풍성한 녹지가 펼쳐진 은평구의 한 주택가에서 말벌 소동이 벌어졌다. 나무 꼭대기에 집을 지어놓은 말벌. 이 시기에 말벌집은 1, 2주 사이에 크기가 축구공만큼 커지기 십상이다. 때문에 보호 장비를 갖춘 구조대원이 서둘러 제거 작업에 나선다. 살충제를 뿌리며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구조대원. 이곳은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말벌이 빈번하게 출현하는 지역이기도 하다. 저 앞집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되게 큰 벌집을 얼마 전에 또 뗀 적이 있거든요. 올 초쯤에. 예. 거기는 이제 지붕 바로 밑에 있었는데도 한 크기가 이만하더라고요. 도시가 점차 광역화되면서 자연 서식처를 잃어버린 말벌들. 반면에 상대적으로 녹지 환경이 좋아진 도심지가 말벌들에게 좋은 서식처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 자치구별 벌떼 출현 통계에서도 녹지가 많은 은평구와 관악구, 송파구의 발생 건수가 도심 중심지인 중구와 영등포구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말벌 출현이 증가하고 있는 부산광역시. 이곳에서 최문보 박사를 만났다. 그는 도시로 몰리는 말벌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이를 위해 도심의 중심부에서부터 도시 외곽에 이르기까지 5단계로 지역을 나눈 뒤 말벌을 유인하는 트랩을 설치해 주기적으로 관찰하고 있다. 도시에서 어떤 종류들이 이제 말벌이 나오고, 그다음에 그런 밀도나 그다음에 종류들이 어떤 것들이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도시에 실제로 사람들한테 위협을 주는 종류가 어떤 건지를 이제 파악하기 위해서 이런 말벌 트랩을 사용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보고되고 있는 말벌의 종류는 약 30여 종. 그 중에서 최근 그가 주목하는 말벌은 외래종인 등검은 말벌이다. 아열대 기후인 동남아에서 주로 서식하던 말벌이지만 최근 부산과 대구 등 우리나라 남부 도심지에서 급속히 확산 중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도심지에 설치한 말벌 트랩에서도 등검은 말벌이 주로 포획됐다.
그리고 도시 외곽의 녹지에 설치한 말벌 트랩에는 장수말벌과 좀말벌을 비롯해 8종의 말벌이 포획됐다. 과거에는 그 산림 지역에 이제 대부분의 말벌들이 서식을 하고 있었지만은 이제는 이제 도시 지역 안에 여러 가지 이제 녹지 공간이나 또는 도시 환경에 적응한 말벌들이 이제 생겨남으로 인해서 주택지나 도시 지역에서도 이제 많은 그 말벌 종류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최 박사는 도심에 출현하는 말벌의 종류와 생태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를 통해 말벌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익충으로서의 말벌의 쓰임새도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이다. 말벌이나 이런 벌 종류에 보면은 사실은 사람한테 이로운 물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많이 밝혀지지가 않았지만은 추후 이제 사람한테 이로운 여러 가지 뭐 의약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을 발견할 수 있는 종류들도 이런 사회성 말벌들한테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쫓아내려는 인간과 살아남으려는 말벌떼의 끝을 알 수 없는 싸움. 하지만 시각을 조금만 달리해보면 말벌 역시 우리 생태계의 일부분임을 알 수 있다. 보다 다양하고 구체적인 연구를 통해 말벌의 습성을 파악하고 익충으로서 인간과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신중히 고민해야 할 때다.